안녕하세요. 올라가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6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번 5주차 리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제가 지금 지방에 출장을 좀 내려와 있는 관계로 전 경기를 커버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아서 경기를 좀 줄여서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의미 있었던 경기들 그리고 얘기거리가 많았던 경기들 이런 경기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6경기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신인 선수가 데뷔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 후에 뭐, 대형 트레이드를 했다던가, 이런 팀들 위주로, 혹은, 뭐, 이번 주에 가장 기대를 받았던 빅매치라던가, 그런 좀 음. 의미가 있었던 경기들로 좀 선별을 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얘기해 볼 경기는 Thursday Night Football,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36대 24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NFC 이제 서부지구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었죠. 나이너스가 이 첫 맞대결에서 결국은 웃는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FC 서부지구의 공동 선두로 이제 두 팀이 이제 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서부지구가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해도 많았지만, 올해는 좀 음, 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두기는 하지만 아직 3승 3패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브록 퍼디가 이제 턴오버나 색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깔끔한 경기 내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250 패싱 야드 정도의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이제 던져냈는데, 나이너스가 어쨌든 이번 시즌 최다 득점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공격력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디버 세뮤얼, 조지 키틀 이런 선수들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 드래프트 3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라이트 가드 도미닉 푸니가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이너스로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원래 대학 시절에는 라이트 가드로는 또 한 스냅도 뛰어본 적이 없는, 이제 뭐 주로 다른 자리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였는데, 이제 음, 나이너스가 뽑아서 지금 라이트 가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오펜시브 라인이 뭐 다들 그냥 한 줄에 서 있으니까, 뭐 아무 데나 서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런 이제 음,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미세한 이제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음. 분명히 적응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대학 시절에 뛰어보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선수의 뭐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팀의 이제 뭐 핵심 오펜시브 라인맨인 이 트렌트 윌리엄스도 이 푸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프로볼이나 올 프로에 뽑혀도 뭐 충분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단어로 이번 시즌 이제 푸니의 활약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빠진 이후에 조던 메이슨이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이 푸니의 활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음. 그 러닝백들이 보통 이제 본인들이 뛴 야드, 평균 야드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오라인들이 길을 잘 터주기 때문이잖아요. 역시나 이제 푸니의 활약도 그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너스가 최근에 이제 그 앞서가던 경기가 계속해서 후반에 뒤집히는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서, 경기력에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날도 이제 사실 초반에 20점을 앞서가다가 원 포지션 차이로 추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설마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 이제, 상대가 리듬을 잃어버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또 승리를 실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조던 메이슨이 경기 중에 어깨 부상으로 잠시 이탈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나이너스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철렁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음, 경기 후반에 다시 필드 위로 돌아와서 이제 끝까지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뭐 데이투데이 정도의 뭐 좀 경미한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칩스와의 리벤지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슈퍼볼 음, 54, 그다음에 58에서 이제
연달아 패하면서 지금 나이너스가 이제 우승을 추구하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됐었던 게 바로 이 칩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칩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맥카프리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네, 공격진의 좀 컨디션들이 이제 올라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점은 좀 음, 고무적인 뭐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애틀 얘기로 좀 넘어가서, 시애틀이 이날도 좀 러싱 공격이 원활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노 스미스가 이날 10번이 넘는 패스를 시도하게 됐는데, 뭐 이번 주는 사실 초반에 경기가 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고, DK 메카프한테 이제 패스가 11번이 갔는데, 3번의 성공, 48야드에 그쳤던 부분이 역시나 시애틀이 패배를 하는데 주요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 4쿼터 추격하는 장면에서 이 지노 스미스와 DK 메칼프가 서로 좀 약속된 플레이가 수행되지 않는 것 같은 또 모습이 나오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지노 스미스가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태블릿으로 뭐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좀 자책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또 잡히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 시애틀이 이제 개막 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그 벌어뒀던 3승을 모두 까먹고 말았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3승 3패까지 좀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2년에 9.5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우체나 은호수가, 어,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6경기 출전에 그쳤고, 올해도 이제 계속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가, 어, 5주차 자이언츠전에 복귀를 했었는데, 다시 또 부상을 당하면서 IR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바이비크가 끝나고 이제 11주차 경기에 복귀를 좀 타진을 해볼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지금 팀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또 건강할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를 잃는다는 건 또 팀에게는 큰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펠컨스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펠컨스를 만나게 되는데, 펠컨스 원정에서 이 연패를 또 끊어내지 못하면 시애틀이 조금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볼티모어의 경기인데 아마도 그냥 NFL 리그 자체를 좀 즐기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떠오르는 신성 제이든 데니얼슨, 그리고 지난 시즌 MVP 라마 잭슨이 또 맞대결을 펼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음,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두 팀이 이제 다른 컨퍼런스에 있기 때문에 뭐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워싱턴과 이 볼티모어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이 두 팀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장이 또 차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또 이제 나름 또 불탈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여러 경기들 중에서 팬분들이 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만한 그런 경기고, 이게 두 팀 모두 자신의 색깔을 좀 잘 보여줬던 경기였다. 승패를 떠나서. 그러면서 수준 높은 그런 풋볼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음. 뭐 치열한 승부가 이제 펼쳐졌고 이제 그 결과 홈팀 레이븐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워싱턴의 4연승을 끊었고 또 이제 스스로는 이제 4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음, 볼티모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하게 출발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특별한 뭐 문제 없이 아주 탄탄하게 공격이 잘 풀리면서 상대 수비를 좀 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이 제이 플라워스에게 9번의 캐치, 132야드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점수를 좀 쌓아 나가고 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고 후반에는 이제 데릭 헨리 위주로 조금 더 경기를 펼쳤어요. 그러면서 데릭 음. 헨리도 이날 132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상대가 이제 추격을 해올 때마다 계속해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 주면서 레이븐스가 결국에는 승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킹 헨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릭 헨리인데요. 데릭 헨리가 지금 러싱 야드, 러싱 터치다운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입니다.
704 러싱 야드로 지금 2위인 조던 메이슨과 거의 100야드 가까이 차이가 나고 러싱 터치다운도 지금 2위군이 엘빈 카메라, 데빈 몬고메리 그리고 이제 카이런 윌리엄스 이 세 선수가 6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헨리가 2개를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성기 이후에 약간 좀 꺾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데릭 헨리였는데, 뭐올 시즌 다시 이제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레이븐스가 이제 다른 경쟁팀들과 달리 어떤 핵심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이제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음, 부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또 상승세의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데릭 캔리가 이제 아주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음, 리그 러싱 시도 부분에서도 119회로 최다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헨리에 대한 어떤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음, 어쨌든 레이븐스가 지금 뭐 정규리그에서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음, 플레이오프 혹은 이제 슈퍼볼까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온 시점에서는 이 헨리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를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이든 데니얼스가 기록했던 터치다운 패스 2개가 이 선수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특히 이 첫 번째 패싱 터치다운 장면이 아주 뭐 놀라웠는데 사실 이 필드 오른쪽 끝 쪽으로 이제 시선을 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중앙 쪽으로 이제 시선을 옮긴 뒤에 이제 2명 이상의 수비가 막고 있던 그 아주 좁은 틈을 뚫고 이 테리 맥러린에게 아주 정교한 패스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음, 어 뭐 단순히 뭐 패스의 정확도, 뭐 파워, 그다음에 뭐 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뭐 시선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활용해 가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뭐 해내고 있다는 점이 이 신인 쿼터백으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음, 이날 그 경기 중계를 맡았던 이 토니 로모도 이 패트릭 마홈스의 비유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제이든 데니얼스의 플레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뭐 아끼질 않았고 사실 토니 로모가 해설자를 한 이후에 워싱턴 경기를 중계한 게 몇 번이나 됐을까 싶어요.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음, 사실 이 토니 로모라고 하면 이제 결국 CBS의 뭐 첫 번째 중계진이고, 물론 뭐 CBS가 AFC를 주로 한다는 뭐 그런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를 음, 제외하고서라도 보통 이 그 주의 빅매치를 주로 이제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 워싱턴이 최근에 계속 하위권에 있었고, 뭔가 이런 이슈가 될 만한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크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로모가 이 워싱턴 중계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워싱턴을 또 주목하기 위해서 또 CBS가 이 토니 로모를 파견을 했기 때문에 워싱턴의 위상이 그만큼 좀 올라갔다? 예, 이날 경기 결과와는 상관없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뭐 하루였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제 주전 러닝백 브라이언 러빈슨 주니어가 이날 또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러싱 공격이 사실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브라이언 로빈슨 주니어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음. 뭐 연승 행진이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음, 워싱턴의 경기 뭐 내용이라던가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준수했기 때문에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우승을 노리는 팀과 경쟁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오히려 봤던 경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 추후 일정이 이제 펜서스, 베어스, 자이언츠로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음, 베어스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워싱턴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스케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얼마나 이 연패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추가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이 디펜시브 태클 조나단 앨런이 대흉근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이 필요한 좀 심각한 부상이고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싱턴에겐 좀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앨런이 물론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
뭐 하고 있는 역할도 많지만 또 베테랑으로서 어떤 뭐 라커룸에서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데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이탈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휴스턴 텍산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41대 21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뭐 경기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텍산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고, 승부랑은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날 심판의 판정이 개판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패트리어츠가 이제 그 첫 드라이브에서 그 디펜스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콜이다라고 이제 뭐 중계진도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좀 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어 그것보다도 뭐 마리오 에드워즈의 페이스 마스크 진짜 이거 마스크 잡고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목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걸 반칙을 안 줬어요. 음, 음. 그리고 그 마지막 터치다운도 이제 하프야드 정도 남겨놓고 아웃 바운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승부와 관계는 사실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심판이 좀 낙제점이었다라고 일단 짚고 좀 넘어가고 싶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자신들이 컨텐더 팀이라는 걸 좀 증명하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약팀을 상대로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부터 뭐 CJ 스트라우드가 지금 리딩 리시버 니코 콜리스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점. 그리고 이날 뭐 조 믹슨, 탱크델 이런 선수들이 또 잘 해줬고 스테판 딕스 역시도 이제 자신의 이름값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공격은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도 윌 앤더슨 주니어가 이제 드레이크 메이에게 웰컴 투 NFL을 시전을 하면서 3개의 색 커리어 하이 기록이거든요. 한 경기 3개 색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텍사스가 2012년에 5승 1패로 출발을 했던 게 텍사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시즌 출발이었는데 지금 이 경기 승리 가져가면서 타이 기록이거든요. 또 휴스턴이 얼마나 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될지 올 시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텍산스의 목표는 아마도 이제 프랜차이즈 최고 성적이 되겠죠. 예. 음.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디비저널 라운드까지밖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날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 드레이크 메이 쿼터백의 데뷔전이라는 것이 가장 좀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브레이디가 벅스로 떠난 이후에 총 7명의 쿼터백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뛰었거든요. 캠 뉴튼, 제러스 디던, 그리고 이제 맥 존스 있었고, 브라이언 호이어, 그다음에 베일리 제피, 말리 커닝햄, 자코비 브리셋까지 이제 총 7명인데 이 7명이 보여줬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이 한 경기만에 다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페이트리어츠 팬들로서는 조금 설렐 만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이날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이넥티브로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케이션 부티, 뭐 헌터 헨리, 안토니오 깁슨 이런 선수들만 데리고 이날 이제 나름 자신의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7명 중에 뭐 일정 기간 이제 주전 자리를 좀 길게 유지했던 것은 사실은 맥 존스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네. 음, 뭐 근데 사실 맥 존스도 이제 커리어 초반에는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름의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제 그게 결국에는 길게 가지를 못하면서 지금은 이제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 드레이크 메이도 여전히 뭐 팀의 웨폰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정감을 한 2년, 3년 좀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음.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앞으로 더 경험을 쌓으면서 더 경기력이 올라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경기력이 뭐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 높게 평가했던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어,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전반전 투미닛 드라이브 때 이제 케이슈 부티에게 던진 통산 첫 번째 터치다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이브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쿼터백들에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투미닛 드라이브에서 운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전반전의 투미닛 드라이브였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포켓이 뚫렸을 때, 그리고 애매하게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을 때, 볼을 버리는 걸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날, 드레이크 메이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제 기억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추격을 해야 되는 원 포지션 상황에서 이런 볼 간수가 안 돼서 억지로 이제 공을 던지다가 게임 중에 사고가 터지고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고들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드레이크 메이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음, 이제 여차하며 발로 뛸 수 있다 이런 모습도 이제 경기 중에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게 아직 한 경기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페이트리어츠 팬들로서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경기를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하게 생겼어요. 음, 다음 주 일정이 이제 잭슨빌과의 런던 게임이죠. 예,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펼쳐지는 인터내셔널 시리즈인데, 뭐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 드레이크 메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는 네, 그런 뭐 평가 무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엠스플의 이제 중계권 담당자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경기를 보러 간다고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음, 부럽더라고요. 네. 언제쯤 저는 직관을 갈 수 있을지.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32대 13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양 팀 모두 한 명의 확실한 주전 쿼터백을 갖고 있기보다 애매한 두 명의 쿼터백을 갖고 있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러셀 윌슨이 액티브 로스터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스틴 필즈가 이날 선발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경기력이 좋지를 않았었던 가드너 민슈를 벤치로 내리고 에이단 오코넬을 이날 주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에, 결과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압승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두 팀 모두 이제 태양이 두 개씩인데 약간 그 밝기가 좀 옅은 뭐 태양이 두 개가 있었다? 뭐 이런 뭐 느낌이죠. 태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무드등 두 개가 있는 느낌이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데 뭐 각자의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뭐 변화를 음, 가져갔던 라스베가스 대 이제 유지를 선택했던 이제 피츠버그의 대결이었는데 일단은 뭐 이날만큼은 피츠버그의 선택이 더 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 두 선수의 뭐 패싱 게임에 대해서는 크게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저스틴 필즈가 자신의 발을 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즈와 오코넬의 차이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쿼터백 외에도 이제 뭐 러싱 게임이라던가 디펜스라던가 이런 다른 요소들에서 이제 더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스틸러스가 넉넉한 점수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그 나즈 해리스 선수의 활약이 좋았었는데 저희가 앞선 그 스틸러스 리뷰 때 나즈 해리스가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 첫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올 시즌 또 첫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스윙 쪽에서는 이제 뭐 압도적인 또 피츠버그의 수비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공격을 압살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격팀에게 좀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제공을 해줬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피츠버그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음. 나지 해리스가 사실 이번 시즌에 이날 경기 전까지 러싱 시도당 한 3.3야드 정도밖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음, 우리가 한 4야드 정도를 뭐 좋은 러닝백에 이제 척도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3.3야드라고 하면 사실은 좀 갭이 많이 있었죠. 나지에리스가 갖는 이 팀에서의 위상이라던가 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제 꽤나 저조한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를 계기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 이날 이제 대승을 거둔 것과 별개로 이제 러셀 윌슨이 이제 훈련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고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음. 주 쿼터백이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방송국 놈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가장 재빠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가서 이제 리포터들이, 만약에 러셀 윌슨이 선발로 나오면 뭐 어떤 이점이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선수들에 하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런, 이제, 왜 불이 붙기 전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제 음. 그런 연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피셜하게 러셀 윌슨이 선발로 나선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는 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번 주에 러셀 윌슨이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여러 인터뷰나 이제 뭐 훈련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러셀 윌슨이 뭐 주전팀과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아마도 이제 러셀 윌슨의 어, 주전 교체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음. 제츠와의 또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쿼터백이 나설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백을 에이단 오코넬로 교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었죠. 뭐 4쿼터 중반에 인터셉션도 던지기도 했었고 피츠버그의 수비가 워낙에 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또 올 시즌이기 때문에 피츠버그의 수비를 이길 만큼의 쿼터백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동료들까지도 좀 도와주지를 못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러닝백 뭐 딜런 라우베라던가 아미르 압둘라 이런 선수들이 이제 펌블 턴오버가 있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 펀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블락을 당하면서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턴오버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공격권을 잃어버리는 플레이들이 경기 중에 네 차례나 나왔고 그 네 번이 다들 이제 좋지 않은 위치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상대 엔드존 근처까지 다 갔다가 턴오버가 나오면서 이제 득점이 안 됐고 나머지 이제 세 개는 자기 진영 안쪽에서 이제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에게 곧바로 실점 위기를 주는 그런 뭐 장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좀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약간 경기 외적인 이야기인데 맥스 크로스비가 이제 색을 하고 이제 사이드라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라인베커 코치인 마이크 칼드웰의 이 가슴팍을 좀 격하게 밀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중계 카메라에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 크로스비의 얼굴이 잡히지 않고 이제 뒷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표정으로 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음, 약간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레이더스의 팀 분위기가 좀 안 좋나? 이 크로스비와 이 칼드웰 코치의 뭔가 좀 갈등이 있나? 라는 이제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뭐 제스처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음, 크로스비가 이후에 이제 인터뷰라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런 것들 살펴보면 그냥 이제 애정 표현의 과정에서 이런 제스처가 나왔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진실은 이제 크로스비만 알겠죠. 그래서 뭐 저희도 뭐 불필요한 뭐 억측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레이더스의 팀 성적이나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일종 이제 배경으로 깔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나왔을 때 팀 분위기가 좋은 팀에 비해서는 좀 뭐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뭐 소스가 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음. 어떨까 싶습니다. 제츠 리뷰를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반테 애덤스가 제츠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를 떠날 그 다음 후보는 누구냐? 그 다음 첫 번째는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맥스 크로스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선수들이 현장에 가서 카메라가 없는 데서 만나면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어, 그리고 그 액션 자체가 또 이제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그 밀치는 장면을 떠나서 지금 맥스 크로스비가 다른 팀에서 탐을 낼 만한 매물임도 분명하고, 그리고 본인도 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리빌딩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승리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일단 다반테 애덤스를 팔았다는 건 다반테 애덤스와 구단 간의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그 우리는 셀러다라고 얘기를 하는 스테이트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맥스 크로스비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를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크로스비를 코어로 리빌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음, 크로스비까지 내보내고 아예 더 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구단이 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음. 과연 뭐 이번 이제 NFL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뭐 크로스비까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반테 애덤스에 대한 얘기는 제츠 리뷰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47대 9로 라이언스가 정말 카우보이스를 찢어 발겼죠. 음, 댈러스가 다시 한번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 연패를 끊어내지 못한 부분도 아쉽겠습니다만 지금 47대 9라는 스코어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이제 이날 생일이었던 제리 존스 영감님에게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진만 사장님 포함 여러 댈러스 팬들의 마음이 좀 찢어졌을 만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사실 1988년에 이제 미네소타를 상대로 3대 43, 이제 40점 차 패배를 당한 이후에 가장 음, 큰 점수 차로 이제 홈에서 패한 경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음. 제리 존스 이 구단주가 1989년부터 구단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리 존스 시대에서는 가장 큰 점수 차 패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제리 존스 영감님의 82번째 생일에 나왔다는 것이 조금 뭐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 음. 사실 뭐 예고된 참사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음, 마이카 파슨스, 드마커스 로렌스 핵심 이 프런트 세븐 자원들이 이제 빠졌다고는 이제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날 이제 코너백 다론 블랜드까지 이제 나서지를 못하면서 뭐 수비 전반에 걸쳐서 좀 클래스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음. 이제 디트로이트는 또 최근에 공격진의 폼이 아주 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시너지를 내면서 댈러스에게 좀 안타까운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덱 프레스캇의 어떤 이제 캐리력의 부재.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축구에서 보면 본인의 개인기로 상대 수비진을 헤집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골대 안에서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인작이라던가 바니스텔로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 물론 그 선수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뭔가 본인들이 혼자서 만들어서 골을 넣는 능력보다 팀이 갖춰진 상황에서 만들어줬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딱 그 프레스카시 그런 류의 선수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선수가 쿼터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기물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선수들이 이제 빠졌을 때 이 선수가 혼자서 정말 부족한 주변의 어떤 서포팅 캐스트를 데리고 팀을 캐리해서 승리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댈러스에게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어, 프레스캇이 데뷔 시즌을 보낸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음, 프레스캇이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댈러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만큼 이제 루키 컨트랙트로 싼 값에 이 선수를 쓰면서 다른 서포팅 캐스트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던 때였고 어떻게 보면 프레스카시 지금 뭐 쿼터백 중에 가장 많은 그 연봉을 받는 만큼 이 선수가 캐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댈러스에게는 좀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번 시즌 내내 뭐 러싱 공격은 잘 안 풀리고 있고 사실 리시버도 이제 CD 램이라는 아주 좋은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램 이외에는 좀 믿을 만한 자원이 뭐 많지는 않은 또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캇에 말씀해주신 어떤 캐리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공격진도 좀 무기력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카우보이스가 바이위크를 맞을 예정인데 보통 뭔가 이런 충격패를 당하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들은 이 바이위크를 계기로 해서 뭐 큰 변화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현지에서는 이 마이크 메카시를 결국엔 좀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여론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제리 존스 구단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아마도 이번 시즌까지는 뭐 메카시가 뭐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어, 물론 이제 제리 존스 영감님이 예, 팀의 이제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제리 존스의 어떤 좀 애매한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팀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이즈만 사장님이 코치 클랩이라고 이제 극딜을 했었던 제이슨 게럿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감독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정말 그 여론이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나빠진 이후에나 경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메카시도 데려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경질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진작 경질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레스칸 역시도 연장 계약을 안겨주기 전까지 그리고 그 전에 그 지금 계약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연장 계약을 할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즈키엘 엘리엇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줬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끌고 끌다가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영감님의 생일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스불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사람이 이제 뭐 동양서양의 이제 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단어가 없다 뿐이지 사실 사람 마음이 오고 가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영감님 본인이 이제 뭐 본인의 발등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바이위크를 보내고 온 뒤에 뭐 더 이제 충전이 잘 됐는지 뭐 공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4주 차에 이 100% 패스 성공률이라는 이제 대기록을 세웠던 고프였는데 이날도 300 패싱 야드 넘게 그다음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하면서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패서 레이팅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음, 아주 최근에 이제 폼이 우수하고 한 번에 20야드 이상을 전진하는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던 선수가 러닝백과 리시버를 포함해서 이제 5명이나 됐을 정도로 아주 우월한 공격력을 뽐내면서 이제 전반부터 아주 큰 리드를 가져갔거든요. 음. 그러고 이제 후반에도 뭐 특별한 반전 없이 그 승리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무려 5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상대를 괴멸시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날 그 팀 수비의 핵심 코어인 에이단 허친슨이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정강이뼈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양팀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이 에이단 허친슨의 부상을 좀 염려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 보이질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뭐 카트에 실려 나갔었고,
에이던 허친슨이 이제 검진을 해본 결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를 치렀던 이제 동료들이 디트로이트로 돌아간 것과 달리 이 허친슨은 이 댈러스에 남아서 이제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음,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만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 뭐 상당 기간 결장은 좀 불가피하다. 예,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인 부분은 일단 인대 쪽에 파열이 없었고, 건 쪽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신경 쪽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이 정강이가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이제 골절이 된 부분이라, 다행히 이제 다른 부분에 추가적인 데미지가 없어서 수술한 이후에 뼈가 잘 붙고, 이제 그 수술했던 부분만 잘 봉합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 복귀까지 한 넉 달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넉 달이라고 하면 딱 슈퍼볼 경기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사실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슈퍼볼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기쯤에는 복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뭔가 그런 극적인 또 스토리가 한번 써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음, 이번 시즌 뭐 아직 초반부기는 했습니다만, 리그 전체 색 기록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허친슨이었기 때문에, 또 강력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허친슨 개인으로나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팀적으로나 좀 굉장히 큰 손실이고, 뭐 저희 같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슈퍼스타가 또 한동안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라이언스가 사실 이번 시즌 이제 5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당 실점이 20점도 채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원래 그 뭐 공격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이 수비진에서의 개선이 뭐 이번 시즌 이 라이언스의 선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고 리더격인 에이단 허친슨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수비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뭐 다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뭐 지금 4승 1패니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이단 허친슨 하나 정도 빠져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NFC 북부지구가 정말 불수능이거든요. 미네소타 오전 전승, 그린베이 패커스 4승 2패, 시카고 베어스도 지금 4승 1패거든요.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즈만 4승 1패, 지금 2위에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지금 2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휴스턴 얘기를 하면서 뭐 니코 콜린스가 없어도 지금 뭐 인디애나폴리스라든지 이제 뭐 테네시라든지 잭슨빌 이런 팀들이 다 이제 성적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에 정반대죠. 지금 다른 팀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로서는 크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 23대 20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뉴욕 제츠가 로버트 살라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제프 룰브릭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른 첫 경기였죠. 이런 경기에서 이제 아쉽게 또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던 제치였는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에런 로저스 그리고 스킬 플레이어진들은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저스가 이번 시즌 이제 가장 많은 294 패싱 야드를 던졌고, 뭐 러닝백 브리솔, 뭐 리시버 앨런 라자드, 게럿 윌슨 이런 선수들이 모두 이제 100야드 이상씩을 전진을 하면서 그래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던 거에 비해서는 나름 선전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음, 결국에는 이 키커 그렉 주얼라인의 부진이 좀 필요할 때 점수를 쌓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예, 그것이 결국에는 제츠의 좀 주요한 페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키커 쪽에서 스노우볼이 구르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이게 역 스노우볼이 굴러가지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던 제치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야디지 자체가 짧았잖아요. 32야드 43야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키커로서는 놓치면 좀 치명적인 본인의 커리어에도 위기가 갈 수 있는 거리들인데 결국 이걸 넣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부분 그것도 상대가 지금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고 이게 뭐 네 번의 레드존 기회에서 터치다운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레드존에서의 결정력 그리고 중간중간 나왔던 이제 미스큐들,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를 하다가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됐던 것도 이날 경기의 패배 요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리드를 내준 뒤에 이제 마지막 기회에서도 이 마이크 윌리엄스가 라우트 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스와 좀 약속한 위치에 가지를 못했고 이게 결국에 인터셉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좀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제츠였는데 이날 경기가 끝나고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을 하면서 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좀 보여요. 네. 아마 이 경기의 경기 내용이 좀 그 선택을 앞당기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반테 애덤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게 된 뉴욕 제츠가 되겠고 2025년에 이제 조건부 3라운드 픽을 내줬습니다. 근데 다바테 애덤스가 퍼스트 혹은 세컨드 올 프로에 들어가거나 제츠가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게 2라운드 픽으로 바뀌는 조건이거든요. 어, 뭐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지금 이제 애덤스의 자녀 연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연봉을 좀 덤프업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뭐 나름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7천만 달러 이상의 이제 연봉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레이더스가 얼마나 보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 드래프트 픽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뭐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음, 100%다 제츠에게 지금 전가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픽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음, 최소한의 것들을 좀 챙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을 남겨뒀다는 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리덤스가 지금 팀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뭔가 자신의 전력을 다하고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뭐 경기에 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결국 이런 음, 선수들은 좀 뭐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될 때, 사실은, 어, 에런 로저스의 시계가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뭐, 길어봐야 몇 시즌. 그냥 에런 로저스가 뭐, 건강하게 정상급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저는 다른 팀들이 다반테 애덤스를 데려갔을 때보다 제츠가 데려왔을 때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 뭐 이 경기에서 그 라자드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라자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저스가 뛰어난 쿼터백인 것도 맞지만 그 뛰어난 쿼터백과 기본적으로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손발이 맞는 쿼터백이 딱 왔을 때 리시버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앨런 라자드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다반테 애덤스는 그린베이 시절에 에런 로저스가 정말 즐겨 찾던 리시버였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어, 영혼의 단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다반테 애덤스가 다른 팀에 가게 되면 스킴 대서를 익혀야 되고 그 새로운 쿼터백과 손발도 맞춰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제츠에 왔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에런 로저스랑 딱 눈 마주치면 그대로 이제 패스가 연결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덤스의 영입 효과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팀이 제츠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츠가 정말 잘 데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7주 차에 썬데이 나잇 풋볼을 스틸러스와 치를 예정인데 음, 애덤스가 뭐 부상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이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썬데이 나잇 풋볼을 준비하고 있는 이 NBC 입장에서도 좀 호재가 하나 생겼다. 굉장히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이 풋볼 팬들이 이 애덤스와 로저스의 어떤 재결합을 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음? 생각이 일단 뭐 햄스트링 부상이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 거의 지금 한 3주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에런 로저스와의 그 호흡이 얼마나 또 찰떡궁합일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로 넘어가 보면 사실 주전 러닝백 제임스 쿡이 이날 이제 발가락 부상 때문에 이제 결장을 하는 그런 악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올해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이 레이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아주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제임스 쿡 이상의 역할을 해줬어요. 이날 경기로만 보면. 네, 그러면서 음. 이 쿡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준 것이 이날 빌스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로 이제 조금씩 활용이 되긴 했었지만 뭐큰 존재감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제 미미한 그런 존재감을 좀 보여줬었던 선수였는데 이날은 무려 97 러싱 야드에 55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빌스의 리딩 러셔이자 리시버 역할까지 해냈었던 레이 데이비스였습니다. 특히 이 쿼터에 그 사실은 이제 빌스 엔드존 근처에서 시작된 플레이였는데 조시 앨런이 색을 당하면서 이제 세이프티를 허용할 수 있는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를 연장을 시켰고 그 이후에 던진 뒷볼이 이 레이 데이비스에게 42야드 리시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음. 빌스가 이제 위기를 좀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조시 앨런의 이제 클래스 그다음에 이제 레이 데이비스의 가능성까지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좀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이제 레이 데이비스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리딩 러셔의 리딩 리시버 역할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팀이 승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묻혀가는 거지만 55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는데 리딩 리시버가 됐다라는 건 팀에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스 역시도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두 가지 큰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키커 쪽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타일러 베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루카스 하브리식을 프레스티스 스쿼드에 영입을 하면서 긴장 안 하면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좀 줬고 빌스도 이제 리시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반테 애덤스 트레이드를 좀 시도를 했었었는데 결국 이제 제치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리시버로 브라운스의 넘버원 리시버였던 아마리 쿠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퍼의 이제 이 스쿼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MVS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릭을 방출을 했습니다. 빌스의 이제 트레이드 조건을 보면 아마리 쿠퍼와 내년도 6라운드 픽 한 장을 이제 빌스가 얻고 그 대신에 내년도 3라운드 픽 그리고 26년 7라운드 픽을 내주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순위 경쟁에서 좀 밀려나 있는 브라운스의 스쿼드에서 그래도 좀 음. 경쟁력이 남아있는 좋은 리시버를 데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리 쿠퍼가 사실 이제 이적이 처음이 아니죠. 2018 시즌 중에도 레이더스에서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곧바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빌스에서도 좀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그 카우보이스 시절에 함께 했었던 와이드 리시버 코치 아담 헨리가 지금 빌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스의 쿼터백 조시 앨런도 이 아마리 쿠퍼의 영입을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이 쿠퍼가 라우트 러닝이라던가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상대 수비가 붙어 있는 이 컨테스티드 캐치 상황에서 굉장히 잘 해낸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평가와 칭찬들을 하면서 이 쿠퍼의 음, 합류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두 사람의 시너지가 어떻게 날 수 있을지도 또 남은 경기들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경기들, 다는 아니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들, 그리고 이제 뉴스거리가 있었던 경기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트레이드가 시작된다라는 그 신호탄이 쏘아졌던 한 주였기도 하거든요.
음, 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안쪽까지 어떤 또 대형 트레이드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에이단 허친슨의 좀 빠른 회복도 한번 기원을 다시 음. 한번 하면서 예,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